얼마 전에 시댁 가족들과 마지막으로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큰 소리를 내지 않고 가려 했고 남편도 눈치가 있다면 그 자리에 시어머니를 데려오지 않았겠지만 결혼 생활 20년 가까이 제가 옆에서 봤는데 그럴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도 돈 아깝다는 소리만 하셔서 제가 깔끔하게 마음을 비웠습니다. 언제부터 돈이 많다고 그러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상황만 보자면 시댁에서 잘 살긴 합니다. 3년 전에는 건물도 하나 올렸어요. 시어머니부터 아들, 딸까지 싹 다 외제차를 타고 다니니까 그런가 보죠. 하지만 처음부터 시댁이 부유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돈 때문에 결혼한 것도 아니었고요. 저와 남편은 회사에서 만난 후 연애를 하다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을 당시 저는 27살이었고 남편은 29살이었죠. 저희 둘 다 의류회사에서 일을 하는 중이었고 남편은 판매 부분에 종사하고 저는 관리 부분의 업무를 맡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첫째가 나올 때쯤 남편이 자기 사업을 해야겠다며 언급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남편이 판매 경력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전부터 어느 정도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하곤 했는데 저는 별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다시 사업 이야기를 꺼내자 저는 당연히 불확실한 사업보다는 안정된 월급 생활이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 가서도 남편의 사업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참아보자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 아들을 말리는 모습을 보며 엄청 서운해하셨다고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믿지 못하고 무시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더라도 나중에 나이를 먹고 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남편은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회사를 그만두고 옷가게를 차려버렸습니다. 그때 시댁에서 도와주고 우리 친정에서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신혼집까지 정리하고 작은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돈을 쥐어짜내려는 시작인 거였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 후로는 저 또한 그 회사를 그만두고 옷가게에서 남편을 도와야 했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그냥 방치할 순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제가 남편의 가게를 돕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는데 남편이 자리를 비운 채로 가게에 혼자 있을 때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옆에 붙어있는 분식집에서 시작된 화재가 우연히 우리 옷가게로 번져버린 거였죠. 분식집은 가게 앞에 약간의 조리기구를 내놓고 운영하는데 그 때문에 저희 가게에 마네킹 옷에 불이 붙으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렇게 며칠 만에 우리 부부는 하루아침에 말도 안 되는 일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준비한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려서 너무 허탈하여 아무 느낌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살던 집을 나와야 했고 그때부터 시부모님 댁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회사를 그만둔 것이나 옷가게에서 일을 한 것이 제가 원했기 때문이 아니었고 시댁에 들어가 함께 지내며 시부모님의 음식점에서 일을 배우는 것 또한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갔어요. 둥둥 떠내려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그러나 그 흐름을 역행할 수도 없었고 그럴 의지와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인생인가 아니면 팔자라는 것인가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만 남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각또각 구두를 신고 출퇴근하다가 3년 만에 앞치마를 입고 뒤에는 아예 없고 국밥거리에 열중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어도 한순간에 뒤바뀐 그 간극이 저에게는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 시어머니가 제게 참 모질게 대하셨어요. 제가 남편의 사업을 제가루로 만든 것도 아니고 원망한다면 분식집 아주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던가 혹은 밖에서 서 있던 마네킹을 했겠지만 입버릇처럼 당신 아들이 그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라고 혼잣말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 옆에서 그러셨어요. 돈은 부럽다고 남편 사업 망하고 난 후부터 알아챘어요. 제 남편은 그런데 뭐 하나요? 밖에서 무슨 일을 성공하겠냐고 한숨만 쉬셨어요. 제가 그 옆에서 아무 반응 없이 무덤덤하게 있으면 음식 핑계로 타박을 시작하셨는데 식당이 바쁘게 되니까 시어머님과 마주치는 일이 줄어들었어요.
원래 불이라는 게 꿈에 나타나면 성공하고 일이 잘 된다는 속설이 있죠. 꿈에 나타나만 해도 좋다는데 제 남편과 저는 직접 눈으로 봤으니 그 속설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을 하나하나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우리 사업이 아니라 시댁 사업이 잘 풀렸어요. 우리 부부가 시댁에 들어와 지내며 음식점을 돕기 시작했을 때 이상하게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밤에 문을 닫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아예 24시간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시댁 식당에 손님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저희와 남편은 밤에 가게를 보고 시부모님은 낮에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그 덕분에 시어머님과의 시간은 줄어들었고 식당이 잘 되는 것보다는 시어머님과 떨어져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시댁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올림픽 2번과 월드컵 2번을 봤는데 둘 다 식당에서 둘이 함께 즐겼으니까요. 해가 떨어질 때 집에 돌아가는 것 같았더니 시간이 무척 빠른 것 같았어요. 일상은 변화가 없지만 일에 익숙해지고 능숙해질수록 조금씩 편해졌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부동산 이야기를 자주 시작하셨어요. 가게를 옮겨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남편을 통해 대충 들은 적은 있었지만 어디로 이사할지 어떤 장소인지는 명확하게 결정된 것 같진 않았어요. 그날도 식당에 출근해서 손님들이 몰리기 전에 테이블 구석에서 혼자 식사를 즐기고 있었는데 직원 아주머니 한 분이 나의 앞에 등장했습니다. 앉아 있으면서 제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다가 물끄러움을 느끼는데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활짝 웃으며 참 다르시네요. 저희는 같은 가족인데 낮에는 계신 사장님과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까지만 해도 저 아주머니도 우리 시어머니께 몇 번 당했나 모를 정도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저에게 검소하시다가 어쩜 이렇게 소박하고 수수분하냐며 인사를 거듭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근처 동네에서 손님이 가장 많은 식당을 운영하며 며느리로서 살고 있지만 볼 때마다 참 놀랍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르게 뭐가 있느냐고 말하는데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지 않느냐며 웃고 말하곤 했죠. 그런데 그날부터 계속해서 직원 아주머니가 했던 말이 머리에 계속 맴돈이다. 맴도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칭찬하는 소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한동안 곰곰이 지난 시간을 곱씹어 봤어요. 내가 식당에서 어떻게 행동했길래 그런 소리를 하는지, 내가 시어머니랑 다른 점은 뭔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제 처지가 너무 불쌍해지면서 속이 답답해졌어요. 나름의 집안의 며느리로서 그동안 내가 식당에 인생의 10년을 바쳤는데 일반 직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일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 모아야겠다, 성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꿈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옷가게 앞에서 주저앉은 저날 가게가 망하기만 한 게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동안 문득문득 공허하다고 느꼈던 감정들을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덮어버리며 살아왔더니 결국 제가 받는 대접도 이런 수준이 되었나 싶었어요. 시댁 식당이 대박이 나서 더 큰 곳으로 이사한다고 하지만 제 삶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거든요. 그날부터 남편에게 재산에 대해 하나씩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월급은 얼마씩 받고 있는지, 당신과 나의 그동안 일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따로 모아놓은 돈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돈이 필요해, 생활비나 우리 아이들한테 쓰는 돈들이 많아서 라고 대답했어요. 아이들의 교육비나 이런 것들은 부모님이 대신 지불해주는 거잖아요. 요즘에 우리 큰아들의 겨울옷을 샀을 때도 엄마가 도와줬고 우리가 따로 쓸 돈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돈에 대해 말하는 게 왜 그래요? 어딘가에 돈을 쓸 만한 곳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남편이 태어나게 하니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의 표정이 변하지 않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생각하신 줄 몰랐거든요. 제가 다 쓰겠다고 생각했던 건데 남편도 제게서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신의 사업을 계획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시댁의 식당을 도와주다 보니 남편이 어느새 다른 사업을 차리겠다고 말하리라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른 사업을 하는 대신에 이번에 식당을 옮기는데 모두 투자했다는데요.
그동안 월급 형식으로 남편과 저가 월급을 받았지만 건너편 길가에 식당 건물을 올린다는 비용까지 합쳐서 모든 것을 투자했다고 했어요. 그날 남편과 얼마나 싸웠는지 모르겠네요. 남편은 계속해서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서 건너편 큰 길가에 좋은 매물이 나왔다며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제 생각은 다르네요. 식당은 현재도 잘 운영되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시댁 식당을 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결혼한 이후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신혼집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마음 편히 지내본 적이 없었지만 따로 나가 사업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도 최소한 분가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우리 아들 둘이 있는 거 자기 방도 앞서서 둘이 같이 쓰고 있는데 지금처럼 평생 시부모 눈치 보며 함께 살아야 하느냐고 저도 막 쏟아냈습니다. 식당으로 옮길 정도로 돈이 모였다면 건물 올리는 걸 다 취소하고 우리 집부터 하나 얻으라고. 나는 그게 최우선이라고 했고요. 남편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다를 줄 그때 처음 확인했고 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부모님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기를 쓰고 반대하셨죠. 저에게 예전 남편이 사업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딴지를 걸기 바쁘다며 발목을 잡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는 말씀을 했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 이미 공사가 시작되어 멈출 수 없다고 하시며 새로 지은 건물로 식당을 옮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또한 아버님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며 우선적으로 우리 집을 고쳐줄 것이고 각서까지 작성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아버님의 뜻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식당을 새로 지어 이전하고 더 많은 손님이 올 줄 알았지만 예상보다 손님이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식당에 올 때보다 배달 주문을 더 많이 하는 시기였어요. 이야기에서 배달 서비스를 더 늘리자고 제안했고 양도 많이 넣어주면서 음료수까지 서비스로 추가했습니다. 집중적으로 작업하다 보니 예전처럼 안정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분가 이야기를 꺼내었고 분가 소리에 시어머니가 극도로 예민해지셨습니다. 당연히 예상했어요. 뭐라고 하더라도 저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죠. 부동산도 다니며 집을 알아보았고 제가 이런 모습이 나타나자 시어머니는 식당이든 집이든 가리지 않고 저를 세우셨습니다. 마치 시댁에 처음 왔을 때의 분위기가 비슷했네요. 그래도 예전에는 직원들이 옆에 있으면 참으시는 것 같았는데 이젠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손님이 오든 직원이 옆에 있든 막무가내하셨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는 솔직히 창피하긴 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 직원들이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했었지만 제 예상과는 정반대로 상황이 흘러갔어요. 어느 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식당에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한 직원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고 빈 테이블에 앉으라며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그냥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녀가 갑자기 제 앞에서 시어머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식당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지만 이곳 주인처럼 박한 사람은 처음 봤다고 해요. 젊은 사장도 아니고 나이도 나름대로 먹은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처음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식당에서 많은 직원들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솔직하게 시어머니 이야기를 앞에서 하는 사람은 처음 겪어봤거든요. 제가 놀라워서 그 직원 아주머니를 동그랗게 보자니 저를 보며 웃으며 그러더랬어요. 자기도 이번 달이 끝나면 그만둘 거라는데 가는 마당에 무슨 소리를 못하겠느냐고 했어요. 자기는 이곳에서 쌓인 감정이 많아서 나쁜 생각까지 해봤었지만 최근에 제가 시어머니에게 당하는 처음 경험했어요. 모습을 보고 직원보다 며느리가 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대충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분과도 안 시켜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한번 그동안 쌓인 한풀이 해볼 생각이 없느냐며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직원 아주머니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제 귀에 대어주었는데 저희 시어머니 목소리가 나왔어요. 웃으면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 같았고 조금 더 들어보니 신호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남편에게는 누나 하나랑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가끔 식당에 오긴 했지만 일을 도와준 적은 없고 밥만 먹고 갔습니다.
저와는 딱히 수다를 떨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휴대폰에서 나오는 신호들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엄청 밝게 들렸어요. 고기가 맛있더라고, 얼마짜리 선물 세트냐는 말을 듣고 월급이 어쩌고 비용 처리가 어쩌고 하는 대화를 들을수록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까지 했어요. 그러자 저의 손을 잡으며 직원 아주머니가 그렇다고 해주셨어요. 이것을 시어머니께 가져가서 들려주고 분갈시켜달라고 요청하라고 집에 받아들이라고 하라고 하면 아무 말 없이 해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들었던 대화는 시어머니와 신우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그 내용은 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시그널은 식당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월급을 받고 있었고 명절에는 선물까지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그 월급분의 막내 신우 아이들은 영어 유치원에도 보내고 이번에는 좋은 옷을 산다며 자랑을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이상이나 소처럼 일해도 돈 한 푼도 손에 남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은 집에서 놀며 월급을 받아 아이들에게 비싼 옷을 사주고 학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집 아들들을 생각하다가 눈물이 나와서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서 물었습니다. 지금 월급으로 나가는 돈 중에 신동생들에게 주는 돈이 있냐고 물었죠. 그러자 남편은 눈을 번쩍 뜨더니 당신이 어떻게 알았냐고 시아버지가 이야기해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남편이 이야기했습니다. 월급이라고 해봐야 얼마 안 되는 돈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다들 생활이 힘들어서 그냥 조금 도와주는 것뿐이니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그 조금이라면 월급으로 비싼 옷도 사고 영어 유치원에도 보내냐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다면 식당에서 일하러 나가야지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이게 말이 되겠어요. 되냐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남편이 부모님이 번 돈으로 부모님은 자식에게 쓰겠다는데 가족끼리 그런 것도 이해 못 해주냐며 저에게 때려 짜증까지 내는 겁니다.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었는데 남편 입에서 가족 소리를 들으니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간 제가 겪었던 일 그리고 신우들에게 월급 준 일도 모두 상담을 받았고 마지막에는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점점 간단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냥 가족이 아니면 내가 못 찾았던 권리들을 다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0년 넘게 일했다는 기록이 필요했기에 제가 야간 업무를 볼 때 매일 식재료를 배달받아 사인해주던 영수증을 모아두었고 마음 정리도 완료했습니다. 집을 얻고 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굳이 여기서 더 참고 지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시아버지가 저를 부르셨고 저에게 신호등 일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100만 원 정도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들었냐면서요. 직원이 물어보라고 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직원을 찾아야 한다는 말만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아버님께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께서 2년 전에 분가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면서 아파트의 얘기는 단 한 번 더 꺼내지 않으셨던 거려. 그때는 아버지를 믿었었지만 이제는 믿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시댁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뿐인데 이 집에 더 이상 머물 필요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후 이혼하겠다고 이제 더 이상 계속 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깜짝 놀라시며 당장 내일 가서 아파트 계약하자 하셨는데 나는 웃으며 어차피 집은 내 돈으로 살 텐데 그만하셔라. 그동안 못 찾은 내 몫을 받아와서 그 돈으로 집을 구하면 그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도 웃으시며 그래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위자료로는 단지 12만 원만 바라보며 무슨 집을 사냐고 하시더군요. 원룸 보증금이라도 내기로 결정했냐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다며 너무 모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나도 웃으며 대답했죠. 위자료로는 옷이나 사시고 재산 분할을 받아서 그것으로 집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시댁 재산 형성에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과 시아버지께서는 얼굴이 창백해졌더라고요. 세상 물정은 시어머니만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날 밤 짐을 싸들고 시댁을 떠났습니다. 나는 친정으로 향하는 길 동안 아버지와 남편으로부터 계속 전화가 왔지만 당연히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너무 속이 후련했어요. 내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료들이 인정받아서 아파트 하나와 조그마한 가게도 하나 차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큰 식당까지 직접 운영해봤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네요. 또한 저에게 준 녹음본은 다시 돌려주었고 이혼 소송에 집중하라며 국세청에 연락하겠다고 했던 직원분은 기쁘게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또한 시댁이 올린 건물을 다시 내놓았고 식당도 줄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는 것 같아요. 저번에 그 근처를 가서 봤더니 저녁 시간이었는데도 불이 꺼져 있었네요. 전 남편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만나자고 하는데 번호도 새로 하나 만들까 해요. 그 집 사람들과는 더 이상 얽히지 않도록 하려고요. 우리 두 아들을 대학까지 잘 마무리시키고 제가 제대로 두 번째 인생을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받을 건 받고 찾을 건 찾아야 하는 게 같아요. 미련하게 참고 미련도 봐야 예전 신호들처럼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찾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이 제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찾아뵙겠습니다.